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문화도시센터 도시문화연구소 연구할 랩 담당자 박지윤입니다. 도시문화연구소 연구할 랩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의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탐색하여 발전 방향 제시 및 정책적 제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올해는 모두 5분이 선정되었고 연구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식민지기 김해 연자로의 변화 양상, 그리고 김해 도자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고찰, 그리고 무장의 관광을 위한 김해, 복리단길 소상공인 관점에서 바라본 로컬 관광, 김해 국립박물관 굿즈를 활용한 김해 굿즈 제작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김해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년기념물 이팝나무가 있는 망천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김해 토박입니다. 그 식민지기 연자루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해에서 연자루는 제비연자입니다. 제비가 날아오는 그런 이름으로 연자루라고 지었는데, 호계천이 동상동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조선시대 관아가 있었고, 관아에 객관이 있었고, 객관의 옆에 이제 객사 후원이 있었고, 객사 후원을 중심으로 연자루라는 누각이 있었고, 그 옆에 또 함어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이 호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김해의 아름다운 경치였고, 그러다 보니까 연자루를 찾는 사람들이 고려시대 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맹사성도 있었고요, 정몽주도 있었고, 김해를 찾는 많은 명사들이 연자루에 와서 시문을 지었고, 거기에 시문을 적은 것을 읍지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인 묵객들이 김해를 찾으면 연자루에 와서 내려다보면서 김해의 경치를 보고 거기서 시 한 수를 읊으면서 요즘 친다면 인문학적인 감수성을 즐겼던 곳이 연자루라고 봅니다. 근데 그 연자루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자루는 몽고 침입으로 한번 소실된 것을 다시 복원을 했었고, 또 임진왜란 때 한번 또 소실이 됩니다. 그것을 또 다시 복원했고, 또 조선시대 말기에 변국진이라는 부사가 또 이제 한 번 더 복원을 한 건데, 동상동에서 보시는 그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누각으로서 금능팔경에 그 연자루, 함어정 이런 것들이 호계천까지 제가 다 묶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름다운 김해의 그 누각이었고, 영남의 3대 누각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문에 식민지기의 신문을 보니까 연자루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누각이 아니고 벽을 쌓아서 이게 실내 공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면서 연자루의 그 식민지기 변화를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었고, 보면서 보니까 식민지기의 연자루는 수리조합 사무실로 사용하게 됐고, 그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게 된 것이 아주 큰 성과였습니다. 제가 그 식민지기의 그 연자루의 변화를 보겠다고 하고 신문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기록물이라든지에서 나타나는 연자루는 1932년에 회철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서울의 요리집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동아일보에서 보니까 1938년까지 연자루가 남아 있었고, 37년에는 연자루가 붕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염려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기록된 것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통용되어 있고, 그 연화사에 하나 남아 있는 그 석주 아래에 옛날에 가야문화연구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기 연자루에 대해서 안내판을 적어놨는데 거기도 32년에 해철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구할 랩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 늦었지만 앞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이 공간에다가 연자루의 역사들이 바로 정립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자루를 가지고 영남 3대 누각이라 해서 촉성루 그리고 영남루 연자루를 가지고 다 이게 비교문헌도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영남루도 그렇고 촉성루도 그렇고 다 식민지기에 대해 이렇게 흐려진 것을 다 복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김해만 그 복원이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자루가 연화사에 가면 큰 석주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석주의 크기를 보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석주들이 분명히
기둥이 많았을 거고 제가 세어보니까 한 기둥이 25개, 26개인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26개의 기둥들이 하나만 딱 남아있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어딘가에 그 인근 지역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연자루 안에도 이게 깨어진 석주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그 인근에 서상동 지성묘 이게 그 받침돌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호계천이 아닌 김해의 중심 하천은 해반천이거든요. 그래서 해반천 근처에 연자루가 복원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그 뜻을 모으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구할 랩에서 김해 도자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고찰을 연구하게 된 김근혜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김해 도자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같이 편하게 체험으로서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김해 도자는 그냥 도자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예전에 가야 시대 때 토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올라와서 청자 가마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분청사기 가마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백자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의 그런 도자 문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도자 문화의 특색이라면 아무래도 많은 도예가분들이 분청사기를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 그게 가장 큰 특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저는 조금 많았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은 김해 도자에 대한 게 좀 안 알려져 있다는 거, 체계적이게 조금 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거,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직접 도자 연구, 도예를 하시고 계시는 도예가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일괄된 통로로 되어 있나?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정책적인 지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온라인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도자하면 이천, 여주, 광주, 강진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이천이라든가 여주 그쪽은, 광주 지역은 세 도시가 딱 묶여가지고 도자 체험 현황이라든가 도자 문화에 대한 안내가 홈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도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너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조금 더 알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체험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제 겪어봐야지 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해의 도자 문화가 확대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도자 문화가 넘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일단 너무너무 검색 결과도 많았고, 일본을 나라 전국 단위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전국구로 짜르륵 도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도자를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사이트에서 다른, 내가 도자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관광까지, 숙박까지 여러 가지가 다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사이트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가 이제 정신적인 면도 있겠지만 유형으로 남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해서 저는 사진으로 남아있는 모습, 일제강점기 때 유리건판의 그런 김해의 모습과 변화해온 김해의 모습, 거기에 녹아 들어있는 김해의 다양한 문화를 좀 광범위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할 랩 연구원 이효진입니다.
김해에 있는 열린 관광지들이랑 그 다음에 뭐 박물관 같은 그런 관광지들이 지금 무장애 관광으로 정말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최신 버전으로 이제 책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관광을 발전시킬 수 무장애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무장애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고, 제가 또 이렇게 여행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김해 문화도시센터에서 또 무장애 관광에 대한 또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으면서 이런 무장애 관광이나 아니면 무장애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현황보다는 김해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이제 그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 용구나 공구나 이런 걸 넣어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김해에서는 한두 군데 빼고는 대부분 그렇진 않고요. 엄청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한데 조금 더 들여다보고 조금 알면서 보니까 이거를 시설을 하시는 분들도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한두 군데씩 좀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김해의 이 열린 관광지나 무장애 관광으로서 훨씬 더 높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인식이 개선이 되면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그런 열린 관광지로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공간이 꾸며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조금 되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질수록 나도 그렇고 그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 전체가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만 이런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모두를 위한 여행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교육이 되고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